반갑습니다. 직업상담사 합격 멘토 환멘토 김대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직업상담사 필기 기출연도 22년도 3회 CBT로 출제된 직업정보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부터 볼게요. 41번. 다음은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성인을 위한 직업 적응 검사 중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개발연도 13년도, 실시시간 20분, 측정 내용, 문제 해결 능력 등 12개 요인, 실시 방법, 인터넷, 지필. 자, 요건 창업 적성 검사가 되겠죠. 창업 적성 검사. 자, 요 문제는요, 이게 자주 출제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워크넷에서 있는 심리검사 종류가 많기 때문에 나왔을 때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그 정도로만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죠? 그렇죠, 자주 출제되는 말 그대로 빈출 문제를 우리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42번 빈출 문제입니다. 자, 이런 거를 잘 기억해 두셔야죠. 자주 출제되니까요. 자, 문제는요, 통계 단위에 대한 문제네요. 통계 단위. 자, 문제 한번 읽어 볼게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하나 이상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단일 산업활동의 통계 단위는, 자, 요거 안 보고 쓸 수 있어야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2차 실기 때는 안 보고 쓰는 거기 때문에. 자, 기지활사예요. 기지가 활사하네. 예, 기지가 활사합니다. 기지가 활사할 때 우리 로켓 기지 연상하기 쉽잖아요. 로켓 기지는 어떻게? 그렇죠. 하단에서 활사하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가 하단이에요. 하단.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단에서 기지가 활사하네. 하단에서 기지가 활사하네. 상단에서는 안 하죠. 하단에서 로켓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항상 연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요, 정리를 해보면, 자, 얘는요, 기업 집단이고요. 얘는 지역 단위예요. 그 다음에 얘는 활동 유형 단위예요. 유형.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업체예요. 사업체. 자, 이렇게 종류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얘가 지역이니까 얘는 당연히 단일 장소가 되겠죠. 그러니 여기는 하나 이상의 장소. 자, 여기는 활동이잖아요. 그러니 여긴 단일 활동, 여기는 하나 이상의 활동. 자, 이렇게 안 보고 그리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문제를 보니까 하나 이상의 장소에서, 그죠? 이루어지는 단일 산업 활동이라고 했어요. 단일 산업 활동, 하나 이상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단일 활동이라고 했으니까 활동 유형 단위가 답이 되겠네요. 답은 4번입니다. 우리 교재에 이제 오타가 있는데요. 활용 유형 단위가 아니라 활동 유형 단위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43번 보겠습니다. 43번.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적용 원칙으로 틀린 것은, 자, 요게요, 여러분들 24년도 1회차 그 CBT 문제 제가 복원을 했는데요. 그 증언하신 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요게 틀린 것인데 시험 문제는 맞는 것은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선택지들 잘 기억하시고, 이게 맞게 나왔을 때 어떤 게 맞는 거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생산 단위는 산출물뿐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 공정을 함께 고려해서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항목으로 분류해야 된다. 맞죠?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 그 활동의 주된 활동에 따라 분류한다. 맞아요. 그 다음에 4번.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서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는 동일한 산업활동을 자기 계정과 자기 책임하에서 생산하는 단위와 같은 항목으로 분류한다. 맞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복합적인 활동 단위는 우선적으로
세세분류 틀렸죠. 우선적으로 세세분류를 보는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최상급 분류 단계를 결정하고 순차적으로 중, 소, 세세 단계로 결정한다. 그러니까 답은 2번이에요. 분류할 때는 대분류를 하고요. 대분류, 그리고 중분류, 그 다음에 소분류, 그 다음에 세분류, 그 다음에 세세분류, 세세분류까지 한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단계로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네,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분류, 산업분류입니다. 산업분류. 자, 44번 보겠습니다. 자, 국가기술 자격 중 응시자격 제한이 없는 서비스 분야는, 자, 응시자격 제한이 없는 서비스 분야, 이것도 잘 나오는 거죠. 그죠? 답은 1번. 스포츠 경영관리사가 응시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좀 잘 고르는 방법이 없을까요? 응시 자격에 제한이 있는 것들을 잘 기억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어요. 그죠? 여러분, 어떤 게 그 응시 자격 제한이 있냐면, 예를 들면 직무 중에서 좀 난이도가 높은 것들, 그러니까 뭐 직무 수준이 좀 높은 것들을 생각하면 되는데, 자,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병원에서 일한다면 응시 자격이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있는 게 좋겠죠. 그죠? 병원에서. 그러니까 사람과 관련된 걸 하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는 응시 자격 제한이 있습니다. 그죠? 저도 뭐 이제 응시 자격 제한 없이 뭐 의사시험이나 이런 거 보고 싶어요. 그런데 못 보죠. 제한이 있죠. 그죠? 물론 임상심리사가 의사는 아닙니다만은 병원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요. 이런 것들이 안 되죠. 외국인들에 대해서 의료관광 코디를 하게 되는데, 의료관광 코디 하려면 뭐 해야 되죠? 그렇죠. 언어 능력이 있어야겠죠. 제가 프랑스어를 못해요. 근데 프랑스 사람 병원 상담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그래서 국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당연히 안 된다. 아셨죠? 둘 다 병원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안 되냐면, 이런 1급류들은 안 돼요. 1급류. 직업상담사도요, 1급은 응시 자격 제한이 있습니다. 1급류들은 안 된다. 아셨죠? 그러니 임상심리사, 컨벤션 기획사 1급, 그리고 국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모두 다 응시 자격 제한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생각해보면 굉장히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45번 보겠습니다. 자,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주요 개정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어업에서 해수면은 해면으로, 수산종자는 수산종묘로. 자, 제가 이거 알려드렸죠? 수면은 뭐예요? 자는 거죠, 자. 그죠? 그러니까 해면을 해수면으로, 수산종묘는 종자로 바꾼 거죠. 예, 답이 바로 나왔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럴 때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죠. 자, 2번, 수도업은 국내 산업 연관성을 고려하고 국제 산업 분류에 맞춰 대분류 2로 이동했다. 맞고요. 3번, 산업의 성장세를 고려해서 태양력 발전업을 신설했다. 맞죠? 앞으로도 에너지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4번, 세분류에서 종이의 원지, 판지, 종이상자, 도매업, 면세점, 의복, 소매업을 신설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46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국가 기술 자격 중 어떤 등급의 검정 기준에 해당하는가? 자, 이거 빈출 문제죠, 이것도. 그죠? 자, 해볼까요? 자, 기술사는 뭐예요? 고도의, 그죠? 기능장은 최상급의, 그 다음에 기사는 공학적 기술 이론이죠. 벌써 이제 이 정도 들었으면 제가 쓰기도 전에 탁탁 나오셔야 돼요. 그죠?
산업기사는 기초죠. 기초가 들어가면 되죠. 그 다음에 기능사는 숙련, 이게 들어가면 되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해당 국가 기술 자격 종목에 관한 숙련 기능을 가지고, 그러니까 답은 1번이네요. 더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47번 보겠습니다.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채용 정보 상세 검색 중 기업별 검색에 해당하지 않는 것, 기업 형태별 검색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요거 47번도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번의 벤처기업이라든지 강소기업이라든지 일학습 병행기업은 맞지만 장애 친화기업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애가 들어가거나요, 다문화가 들어가거나요, 그 다음에 강소기업 대신에 중소기업 들어가거나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렇죠. 금융권 기업, 요게 나오면 다 이거 오답이다. 오답으로 나오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오답을 잘 기억해 주시라,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48번. 참고로 이 47번 문제는요, 이번 24년도 CBT 1회 때 나왔습니다. 자, 48번. 직업정보 처리하는 과정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직업정보 처리 과정, 이것도 잘 나오는 문제죠. 그죠? 자, 수, 분, 가, 체제, 축평이죠. 축평. 그래서 수집.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처리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수집부터 해야 되잖아요. 뭐가 있어야지 관리를 하고 처리를 하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수집부터 한다. 그 다음에 분석한다, 가공한다, 체계화한다, 제공한다, 축적한다, 평가한다. 그죠?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되겠네요. 1번이 답이 됩니다. 49번 갑니다. 민간 직업 정보의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9번도 아주 잘 나오죠. 이거는 49번은요, 그냥 여러분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가시면 됩니다. 시험장에 이건 나온다. 자, 1번 볼게요. 특정한 목적에 맞게 해당 분야 및 직종을 제한적으로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 맞네요, 이거. 답 1번이네요. 그죠? 반면에 우리 공공직업 정보는 어떻게 돼요? 전체 산업을 하는 거죠. 민간직업 정보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잡코리아나 사람이 마음으로 이렇게 분류한단 말이에요. 근데 공공은 그게 아니다. 공공은 전체 산업, 전체 직종을 전부 다 한다. 아셨죠? 나머지도 보겠습니다. 2번, 특정 시기에 국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제공된다. 공공이죠. 무료로 제공된다. 공공입니다. 4번, 다른 정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연관성이 높은 편이다. 왜 그러죠? 공공직업 정보는 기초적인 정보 체계로 돼 있어서 모든 직종을 조사하다 보니까 직종 간의 비교가 가능해진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4번은 공공직업 정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50번 갑니다. 50번 문제. 한국 표준직업분류 7차의 대분류와 직능 수준이 틀리게 연결된 것은, 자, 관리자 4.3 직능 수준 맞죠? 그 다음에 판매 종사자 2직능 수준 맞고요. 그 다음에 농립업 숙련 종사자, 얘도 2직능 수준이죠. 그러니까 3번이 되겠네요. 농립업 숙련 종사자는 2직능 수준입니다. 2예요. 2직능. 자, 4번 단순 노무 종사자 1직능 수준 맞죠? 자, 군인은 몇 직능? 2직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50번도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깐 쉬었다가 다시 51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